예, 안녕하세요. 나는 PM이다. 제 1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파트는. 저희 나는 PM이다가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PM 전문 방송인데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 생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11회, 그래서 올해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무시 빠르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송년 이벤트를 뭔가 기획을 해볼까 했는데 뭐 저희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기존 방송 포맷을 유지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역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이 스튜디오에서 변함없이 만날 1년치 예약 다 됐죠, 그죠? 예. 한 달만 빼고. 추석 때 9월 달만 그렇죠. 빼고, 그때는 이제 추석이랑 좀 겹쳐서 이제 그 시간이 안 맞는데 그건 조정을 할 거고, 저희 방송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녹화된 방송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진행 욕심을 내네. 김기평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기 뒤에 붙어 있는 게 많아요. PhD, 와. PMP, 그 PMISP. 사실 뭐 나머지는 PHP로 다 덮을 수 있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되네요. 자, 일단 에스톤 대학은 에스토니아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아스톤. 거예요? 그 돌 아니고. 그 아스톤 빌라 있는 그 영국 중부에 딱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김기평 박사님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잠깐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기평, 주민번호 7 땡땡땡땡 땡땡땡 7 땡땡땡.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올해 영국 아스톤 유니버시티에서 컨스트럭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최초의 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컨스트럭션 PM이라. 그런데 어쨌든 PM이 들어가 있으니까. PM으로 박사학위 딴 사람은, 그러니까 앞에 뭐 컨스트럭션이 붙든 뭐가 붙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확인된 사항입니까?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간주하고,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PMISP를 국내 최초로 그렇죠. 자격을 취득했고 곧 국내 1호가 나올 한 사람이 옆에 있고, 되게 빌딩 스마트 코리아 앤 싱가포르 공동 주체 빔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경연 1위 할 뻔 하다가 3위에 입상을 했고, 겨울이 됐습니다. 상금은? 상금 뭐 조금. 그 다음에 헤드퍼스트 PMP라는 되게 유명한 수험서가 있는데요. 2판, 3판의 번역을 저랑 같이 그러니까. 둘이 했습니다. 또 MS 프로젝트도 뭐 하지 않으셨어요? MSP로 전문가. 뭐 있긴 한데. 아직 안 끝난. 또 그 다음에 저희 나는 PM이다 시즌 1의 첫 1회 마루타였습니다. 말했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 김 박사 때문에 욕을 먹은 게 아니고요. 네. 그 음향이 뭐 같다고 막. 저희가 지금 이런 최신 설비에서 방송을 하지만 저희 나PM 첫 녹음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오피스텔, 아주 오래된 오피스텔의 책상에 스마트폰. 아이폰 녹음기 켜놓고 둘러싸가지고 그냥 녹음했어요. 마이크도 없고 방음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이폰 하나 켜놓고. 그러니까 음질이 안 좋을 수밖에. 네, 음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 5회 하다가 이제 음성 스튜디오 불렀는데, 그때도 한번 박성호 교수님하고 한번 나오셨죠. 그때 음질 안 좋다 적나라하게 욕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다 출연일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드디어 다시 한번 모시게 됐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영국에서 박사학위 얼굴 받는 사는 거 게 보세요. 많이 노력했죠. 쉽지 않죠. 그런 얘기 하면 좋을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고 오고 싶습니다. 얼굴 좋아졌다 그래야지 거기다 대고 얼굴 사갔다 그러면. 아니, 노력 많이 했다는 거지. 썩기는 썩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전 한양대학교 프로젝트 관리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고, 석사는 부끄러워요. UAA, 너무 쫄려.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에서 PM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거기서 시간 강사를 하셨고, IT 매니저를 했다는데, IT 매니저는 컴퓨터 고치는 거 맞죠? 네, 뭐 컴퓨터가 예. 있습니다. 예. 가끔 고장 나면 이제 컴퓨터 고치고 그런 거를 같이 한 최고의 인재를 모셨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더 끝났어요. 없어요? 네. 너무 띄워주시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 이때 아니면 뭐 띄울 일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소개한 거고, 저기 앞에 카메라를 보시면, 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평입니다. 조금 더 길게. 이번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그 컨스트럭션 PM으로 했는데 혹시 내가 먼저 PM으로 박사학위를 했다,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 타이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전 뭐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니까 언짢아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박사학위를 한 연구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올해 중간부터 이제 그 약간 컨셉을 바꾼 게 나오시는 분하고만 이제 질문 대답만 하니까 예. 조금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조금 더 의미를 두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발표할 수 있는 아주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개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영국에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김기평 박사님이 간단하게 그 생애주기 평가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주택 개선을 위한 빔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해서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예. 하겠습니다. 이게 자. 예. 또 박수 치는 거야? 야, 오늘 박수 많이 맞네. 네. 일단은 지금 이게 그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너무 되게 복잡한 내용 같아 보이는데 사실 조금 복잡하고요. 그 이거 간단하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그 에너지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단열이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나쁜 이제 그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뭐 보일러라든지 그런 걸 쓰는 집에서는 이제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도 뭐 한 많이 나오면 50만 원, 뭐 적게 나와도 뭐 30만 원 뭐 이 정도 나오는 집들이 많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을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뾱뾱이라고 아세요? 예, 뽁뽁이는 봤는데 그게 네. 문제가 창문에다 딱 붙이면 네. 창문만 단열. 조금 따뜻해지고요. 음.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뾱뾱이를 붙이는 게 좋아요? 안 붙이는 게 별 차이 없어요?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온 박사님한테 그런 거 아니, 뿅뿅이를 지금 물어봐도 되는 궁금해가지고. 거예요? 아니, 영국은 그나마 그 낫죠. 외풍이 그나마. 세가지고요.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낫죠. 예. 어. 자. 영국 집들은 오래된 집안은 외풍이 세대요. 그래서 계속 영국도 하도록 뻑뻑이를 쓰나요? 하는 분들은 쓰시더라고요. 거기서. 그것도 예. 영국에서도 하는구나 뾱뾱이를. 예. 네. 근데 그렇게 뭐 커다랗게 그건 없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주택을 개선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치거나 이제 보수를 하는데 그 고객한테 이렇게 고치세요 하는 그 대안이 이제 서스테이너블 하도록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왜 만들었냐 하면 아까도 그 백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PM이 전체 프로세스를 보고 어떤 타이밍에 누가 어떤 그 정보를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주고받고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프로젝트 끝까지 완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전체적으로 보이고 나서 부분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3D로 이제 모델을 만드는 데 치중을 하시거나 도대체 나는 시공 단계인데 대체 어떤 정보가 시공 그 설계 단계나 그 전에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와야지 내가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을까? 시공이 끝나면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이 내가 도대체 준공도서 말고도 어떤 걸 받아야 내가 제대로 이제 그 익스펙티드 된 그 정도의 레벨의 뭐 어떻게 그 영어로 해도 성능을 돼. 예, 성능을 빌딩의 성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 인포메이션 흐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빔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짰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개선 안이 그 자체가 서스테이너블 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그 빌딩의 전 생애 주기를 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계와 프로덕트 단계 두 개를 다 생각을 해서 생애 주기 비용,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코스트하고 오퍼레이션 앤 메인테넌스 코스트,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 CO2 절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자 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그 생애 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거를 두 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예, 예. 빔이라는 게 방법론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인가요? 뭐죠, 그게? 이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보는 거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에서 모델, 3D 모델 그 자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모델링 매니지먼트다. 그래서 그냥 정보를 약간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빔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인볼브를 하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문화를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프래그먼티드 돼서 각각 나눠져 있던 것들이 이제 얼리 에포트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제 코스트 오브 체인지도 나중 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것이면 미리 바꾸자. 이제 그런 식으로 세 가지로 보는 거죠. 예.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잘 이게 그 타이틀을 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아니요, 잘 돼 있어요. 타이틀 예, 잘 돼 있는데 제가 훌륭해요. 몰라서요. 뭐 박사님이 알아서 잘 했겠죠. 예, 뭐 네. 아이, 아까 보니까 동영상도 있고 막.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서 일단 뭐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요즘에 이제 CO2 절감을 해야 된다. 그 북극곰이 이제 되게 쉴 곳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 보고 가슴이 되게 아팠었는데. 그 동네 친구 했잖아요, 북극. 그쵸. 예, 제가 5년 산 알래스카 그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 우리나라도 2013년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지고 이제 시행한다고 했는데 산업계에서 이제 엄청나게 반발해서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영국에는 이미 2016년부터는 그 지로 카본 홈이라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쓰기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밸런스도 오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2016년부터 이산화탄소 제로 집을 만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약간은 좀 아직 미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봤더니 2008년도 11월 달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액트라는 이제 그 법령을 제정을 해서 그 CO2를 2050년까지 80%를 줄이는 겁니다. 1990년대의 배출량에 비해서 80% 이렇게 줄인다. 굉장히 그 앰비셔스한 이제 플랜 그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과연 그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봤더니 이제 건설 쪽에 있으니까 빌딩만 해도 45%인 거예요. 빌딩만. 근데 빌딩 중에서도 주택.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이 그 27%인 거죠. 그 하나로만. 굉장히 청크가 큰 덩어리인데 트랜스포테이션은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메스틱 빌딩 그 주택만 해도 27%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새로 짓는 것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그 때려 부시고 다시 지으면은 그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제대로 개선을 할까 하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봤더니 거의 90%가 히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방비하고 이제 급탕 그 워러 히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에너지가 쓰이니까 그럼 이걸 줄여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급탕은 이제 좀 따로 띄워두고요. 단순히 이제 열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페이스 히팅, 그 난방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78%니까 가장 임팩트가 크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집마다 그리고 집의 뭐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다 틀린데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 영국의 이게 세미 디태치드 이제 하우스인데 약간 연립주택 비슷하고요. 전혀 단열이 안 된 집은 1년에 한 500파운드, 한 100만 원 돈 되고요. 이제 제대로 단열이 된 집은 한 40만 원 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단열이 안 됐기 때문에 낭비되는 거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 데피는 거 말고 그게 예. 나라가 벌리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에 열 난다고 홍삼
드립다 먹고 빤스만 입고 추운 날 나가 있으면 다 열을 잃어서 추워지듯이 얘네도 똑같은 거죠. 보일러에다가 겁나게 떼도 이제 이게 열이 다 숭숭 나가버리니까 단열이 안 돼서. 영국 박사님 빤스라는 용어도 쓰시고 겁나게 막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 홍삼. 네. 이게 삶에 이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단열을 잘 하고 이제 독일 쪽에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 그래서 기밀에 되게 치중을 두는 그런 이제 방법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에 적용은 안 되지만 약간 비슷한 거죠. 단열을 외피를 잘 싸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렇게 싸고 뭐 붙이고 뽁뽁이를 붙이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총 세계 주기 동안에 이제 지속 가능,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CO2 얘기를 먼저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오퍼레이션 부분에서만 83%가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CO2가 그 뭐 디자인하고 컨스트럭션 머티리얼 만들고 뭐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사이트에 와서 건물 짓고 하는 건 얼마 안 드는데 이게 이제 50년을 바라봤을 때 이제 83%가 왕창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컨스트럭션까지는 프로젝트 단계고 오퍼레이션부터는 프로덕트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 단계를 잘 생각을 해서 미리 누가 어큐파이를 할 거냐를 미리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PM의 기본 필라소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생애 주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해서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 유지를 하는데 한 30년이나 50년을 두고 봤을 때 컨스트럭션 코스트하고 오퍼레이션 앤 메인테넌스 코스트가 1대5 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어떤 논문을 따르면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디자인과 좋은 단열 그리고 메카니컬 뭐 벤틸레이션 이런 걸 써서 20% 정도의 프로젝트 코스트를 더 쓰면 50년을 봤을 때 80%의 운영 유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와. 그러니까 그만큼 디자인 단계부터 얼리 에포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둔 거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집입니다. 근데 아까 그럼 왜 또 집이냐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한국 주택 보급률 제가 2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체크했을 때 116%라고. 그러니까 실소유가 아니라 그냥 전 인구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왕창 많이 지은 거고 지금은 경기가 많이 좋고 거의 뭐 짓는 게 없는데 영국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미 2050년에 80%를 줄여야 되는데 2050년도에 그때도 이제 오퍼레이팅이 될 그 집들이 이미 지금 87%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백날 지어봐야 이 87%를 해결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주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집을 개선하는 거를 봤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뽁뽁이 붙이는 거. 부분마다 붙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문풍지 같은 거 붙이거나 그러는 거.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는 이제 홀 하우스 어프로치라고 해서 전체적인 집을 다 바라보고 과연 지붕, 벽, 바닥, 유리까지 다 기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에너지 서비스, 어떤 보일러, 어떤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며 만약 가능하다면 태양광, 무슨 뭐 지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뉴어블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고객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시를 해야 80% CO2를 줄일 수가 있고 에너지 코스트도 이제 왕창 줄어드는 거죠.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줄어드나. 근데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새로 맨 땅에서 짓는 거랑은 달리 이미 기존에 컨스트레인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집을 제대로 체크를 잘 해야지만 어디에 바람이 새는지, 뭐 제대로 구조가 안전한지, 뭐 외벽을 해야 되는지 내벽을 해야 되는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이미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프레퍼런스, 아까 그 리퀘어먼트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뭐 파이낸셜 스테터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이 하셨던 것 같은데 탤런티드 리소스가 굉장히 shortfall이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이 영국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컨스트럭션 그 퍼스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제대로 고객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없어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 뭐 한번 벽이나 고쳐봐? 그러고서 아무 문이나 두들겨서 벽 고치시면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줄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퉁쳐서 이렇게 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죠. 뭐 뽁뽁이도 뭐 공짜로 붙여. 이딴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에서 각각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따라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제시가 되면 그 설계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시공을 제대로 할 것이며 그리고 운영 유지까지 와서 30년, 50년 계속 운영 유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크다랗게 보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의 그 머티리얼이 대부분 30년에서 50년 단위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굉장히 이게 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모든 정보들이 총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모델링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좋은 그 이론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집을 지어서 저는 살 생각이 없고 계속 렌트만 50년도 살 거예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단열 잘 되게 지을 그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이런 규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강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전히 문제는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요즘에 리드라고 이제 친환경 이제 그 서티피케이션 따고 뭐 이러는 게 많이 있는데 관심이 없죠. 이제 내가 건물 지어서 어차피 실제로 사용할 사람한테 넘기면 난 돈 받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렌트를 하면 그 사람이 뭐 알아서 고치든 말든 뭐 나는 돈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빔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빔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모델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나 작은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막 빔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2016년부터는 500억짜리 이상 이제 프로젝트 발주되는 거는 무조건 빔을 써야 된다. 조달청에서 얘기가 나갔어요. 우리나라 얘기. 예, 우리나라. 예. 영국도 이제 2016년부터는 무조건 빔을 써야 된다. 퍼블릭 프로젝트에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게 웃긴 게 이제 빔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돈을 더 차지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것도 약간 제대로 안 돼 있고 인센티브 그것도 거의 없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디지털 싱글 소스를 가지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빵 생기면 이게 누구 잘못이야? 이제 서로 이제 블레임하는 것도 있고 제대로 된 빌딩 그 3D 모델이 나왔을 때 누가 오너십을 갖느냐? 거기 정보가 다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질 거냐? 발주자?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 아키텍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저는 터치를 안 했고 좋은 툴로서 정책적인 얘기니까. 예, 매니지먼트 툴로서 이제 사용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탁 눈에 띄네요. 예.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고객 요구를 수용을 할 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가한테 가면은 멋있게 손으로 그려놓고 발로 그린 건지 무슨 뭐 이상한 선 그려놓고 이거 이 정도면 멋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고객이 3D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벽체 이런 걸로 할 거예요. 겉에 모양은 이렇게 하고 색깔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빔X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거 까시면 직접 해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되게 좋고 일단 리퀘어먼트 스테이크홀더 리퀘어먼트 파악할 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2D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뭐 많은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창문의 높이를 바꾼다거나 층고를 바꾼다거나 하면 거기에 딸린 모든 페이퍼들을 와장창창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고 만약에 그거를 잘못 그 해석을 하면 실수가 생기고 선 뭐 점 뭐 이렇게 뭐 점점점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머추리티나 이게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만약 봤을 때 굉장히 오해가 생겨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뭐 베네핏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얼리 에포트를 할 수 있다.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심지어 프로덕트 단계까지도 인포메이션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겠다. 제 목적이 그랬고 이거는 그 포함을 시킬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이제 그 박사 하시는 분들이 나의 그 메소달러지나 이제 방법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일럿 스터디를 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을 이제 개선을 할 때, 주택을 할 때 빔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럼 왜 안 쓸까? 이렇게 베네핏이 많고 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커머셜 빌딩은 많은데 왜 주택은 안 할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센티브도 없고 뭐 그거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래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했고 그 리얼리티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PM 정신에 입각해서 그럼 진짜 주택 소유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리퀘어먼트를 하려고 322명을 와. 이제 북부, 중부, 남부 나눠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빔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영국에서 주도적으로 2016년까지 해야 되니까 스탠다드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져다가 잘 주물럭주물럭 짬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빔과 주택 개선에 대한 이제 프로페셔널 트레이닝이 있는데 거기를 참여를 해서 거기서 배운 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2014년 요번 1월 달에 그 요크 지방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게 이쁜 그런 도시 조그만 타운인데 거기서 실제로 어떤 분이 빔을 사용해서 주택을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 인터뷰한 것까지 해서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웍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설문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했다는데 이게 기후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게 그 응답자별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고요. 유의 수준, 그러니까 스태티스티컬한 건 얘기는 뭐 별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 집을 이제 껍데기로만 보면 지붕, 벽, 바닥, 이제 창문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의 프라이어리티는 거의 그 우선순위는 어디를 바꾸고 싶다는 건 거의 변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 중부, 그 북부 이렇게 나눴을 때 그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그 크라이테리아들이 약간 달랐습니다. 돈이냐 아니면은 그 서멀 컴포트 그러니까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따뜻해서 몸이 좋은 그거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차이를 보였고요. 왜냐하면 이제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피저빌리티 스터디한 걸 봤더니 그 이제 여기서 51명의 그 컨스트럭션 이제 인볼브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빔을 사용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되게 좋은 생각인데 진짜 타임리 이제 된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빔을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가 빔은 빔인데 도대체 빔이 뭐고 정의만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빔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일단 에듀케이션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려 그래도 스탠다드나 따라갈 만한 그 지침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 두 번째에 착안을 해서 그럼 내가 프레임워크 만들면 컨트리뷰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하고 두 번째 단계 넘어가서 이제 주택 소유자들과 이제 실제 컨스트럭션 이제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생각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거를 표현을 잘 해야 되는 표현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자꾸 끌려가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택을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릅니다. 프로젝트 우리가 할 때는 이 밑에 밑에 있는 것처럼 저 어세스먼트 밑에 이제 두 단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지네릭한 이제 컨스트럭션 이제 프로세스가 가는 것이고 그 위에 게 이제 주택 개선을 할 때 일단 기존의 컨디션을 어세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 크라이테리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애주기 비용과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생각을 해서 나오면 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큐펀시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프로세스 맵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누가 인볼브 돼서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해야 되며 어떤 제약이 있는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보시면은 저기 두 가지 이제 EPS랑 유리 섬유가 이제 단열재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 스탠다드거든요. 미니멈에서 맥시멈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굉장히 하이 레벨 에너지 스탠다드를 이제 어답션 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EPS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데 파이버글래스는 어느 정도 가니까 좀 이 정도로 약간 줄어듭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파이버글래스가 훨씬 낫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높은 에너지 스탠다드를 어답션 하면 과연 얼마나 난방비를 줄일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diminishing returns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도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효율이 이렇게 플랫하게 된다는 그게 핀박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게 많이 줄어들지가 않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CO2도 처음엔 왕창 줄었다가 조금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제대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CO2만 당연히 줄여야지. 그러면 맥시멈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맥시멈을 선택을 해도 에너지 코스트는 조금밖에 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서로의 반비례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툴은 빔이다. 이 차트가 나온 소스도 빔이라는 툴을 돌려서 이 차트가 나온 거야? 아니면 다른? 예, 맞습니다. 빔. 맞아요? 예.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나요? 예, 한참 됐어요. 너무 많이 떠들었군요, 제가. 아니 우리가 뭐 질문을 덜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결론. 결론은 이제 빔이 기존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주택을 짓는 데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을 개선하는데도 당연히 사용될 수 있고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이제 제가 프레임워크는 이건 그냥 이제 베이비 스텝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된다.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막 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사용하려면 일단 프레임워크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가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연구는 그걸 제공했다. 이걸로 이제 컨클루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셨고. 그래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야. 다시 한번.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제가 박사 심사하기 전에 10분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넣었는데 되게 간단하게 했었죠. 이거 할 때는. 예. 핵심만 잘.
이게 나중에 우리 IT 기술로는 그 요즘 유행하는 그 IoT하고 빅데이터하고 예, 예. 같이 그러니까 그 결부되어서 예, 예. 거기에 대한 베리파이 검증 작업을 모니터링 컨트롤 그거까지 하셔도 되겠네요. 검증 작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이제 시공 단계에서 있고요. 시공 전 단계에도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제 빔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빌드 트와이스 한다 그래서 벌추얼리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실제로 지어보고. 사전에요? 사전. 근데 예. 나중에 오퍼레이션 단계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쵸. 네. 근데 이제 포스트 어큐펀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까 물론 백부장님-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예. 문제. 예, 말씀하신 대로 수반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아까 뭐 동영상 아, 뭐 준비한 거 있지 않나요? 그 사실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 답을 미리. 답을 일단 그 아까 IoT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벨 2가 지금 2016년까지 영국에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빔 머추리티 레벨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렉트로닉 파일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그 라이브러리라는 그 서버 같은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서버는 오픈된 게 아니라 클로즈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원들한테만 공유가 되는 것이고 파일로 이제 하는 거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IoT는 여기 이제 오픈빔, 클라우드빔이라고 해서 아예 클라우드에다가 다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나 이런 거를 RFID랑 이런 걸 띡 쏘면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모니터링. 거기서부터 이제 모니터링하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제가 무슨 스탠다드 썼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 잠깐 이제 그 BSI는 브리티시 스탠다드 이제 만드는 ISO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쳐진다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지금 이제 스탠다드가 나왔고요. 하나는 A는 PAS는 1192-2는 프로젝트 단계, B 11923은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단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정보의 레벨 오브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밑에 이제 CIC 그 컨스트럭션 카운실에서 하는 거는 롤, 빔 매니저, 빔 코디네이터, 인포메이션 매니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롤을 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무슨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다뤄놨고 프로토콜까지. 예. 나눠놨고 이제 리바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네릭한 그 이제 그 단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피저빌리티하고 뭐 설계 뭐 이렇게 가서 하는 그거를 빔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스탠다드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비라고 해서 에셋 그 매니지먼트 단계에서 빔을 사용을 하기는 하되 포맷 자체가 엑셀인 거죠. MS 엑셀이어서 9GB 빔을 배우느라고 9GB는 아니지만 빔에 그렇게 크게 인볼브 안 되는 사람은 이 코비라는 엑셀 베이스를 가지고도 이제 빌딩을 관리할 수 있다.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밑에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4D, 5D 얘기가 3D는 기본적으로 3D 모델 만드는 거고요. 4D는 이제 타임. 어떻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 타임 매니지먼트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돈, 퀀터티 어떻게 나오고 빌 오브 퀀터티 만들어내고 리얼 타임으로 바뀌고 하는 이제 커스트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까지 이제 6D까지 뭐 간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집을 이제 개선을 할 때 빔을 사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분짜리 영상이에요? 1분 조금 되는 거. 금방 넘어갈 겁니다. 10분 아니고요. 이제 빔을 사용하면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아, 만약에 당신의 다락이죠. 다락 위에다가 인슐레이션을 하면 175파운드를 세이빙할 수 있다. 애뉴얼리. 애뉴얼은 아닌 것 같고요. 애뉴얼, 예, 맞습니다. 애뉴얼이고,
이제 솔라 PV 태양광을 달아서 전기를 제너레이션 하면 670파운드를 애뉴얼리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거실이 추운데 벽 안쪽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45%를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뭐 집의 컨디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고. ROI 개념인 거네요, 결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빔에서. 그래서 빔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짜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 컨디션이 뭐 무슨 뭐 구조가 안 좋아서 약간 뭐 언더핀도 해야 되고 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집이라는 게 다른 거주자들이 다 있으니까 위험하다, 배관도 있고 뭐도 한데 그럼 그거 안 건드리고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미리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이랑은 상관없고요. 그냥 간단히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좀 발로 만들어서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발로요? 죄송합니다. 손으로 만들었는데 발로 만든 것 같은 퀄러티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마우스를 발로 어떻게? 예, 거기까지만 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저 4D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스케줄 나오는 거죠. 태스크하고. 스케줄까지. 예.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그 건물 부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일일이 찍고 이 태스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잘 모르겠어요. 노가다를 솔직히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컨스트럭션 뭐 할까요?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맞아야지 이게 정신을 못 차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XML 포맷으로 그 MSP로 넘어가고 프리마베라까지도 넘어가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그 릴레이션십을 막 갖다가 네, 넣고 뭐 이렇게 시퀀스 하고 또 리소스 틀어지겠는데? 넣고 해도 여기로 돌아오면 말짱 돌아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겠다고 박사하시는 분을 봤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쌍방이 안 된다. 예, 잘 되시길. 저 모델링 XML 모델링은 그게 가이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환이 안 되나 보죠? 백으로 그게 들어오는 게 안 무슨 되는 가이드, XML 가이드. BIM 예, 예. 저걸로 익스포트라든가 임포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XML 기반으로 예, 예, 예. 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메타 속성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너무 그 제 전문 영역을 뛰어넘는 IT 코딩의 전문. 개념이라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 이제 빔 하시는 오토데스크나 이런 뭐 디스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벤더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충분히 가능하다. IFC라는 이제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클래스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그걸로도 가능하고 GB XML이라고 하는 그린 빌딩 저 에너지에 관련된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포맷 두 가지를 하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서는 약간 그게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일정이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 박사학위에서 이제 그 저기서 뜯어 나온 건데요. 이게 추출을 네, 했습니다. 예. 뜯어놨다. 뭘 참 뜯었나? 예. 죄송합니다. 아니 문짝 떴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방송을 막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용어. 제가 예, 저게 제가- 코비 저건가요? 코비는 아니고요. 그 빔에 보면 아까 그 퀀터티 테이크오프라는 네. 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어디 갔나 여기 보면 이제 퀀터티 테이크오프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잘만 사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떠드냈다고 표현한 거야. 커스터마이즈가 그래서 떠드냈다고 표현한 거야. 아이, 그 얘기 아니야. 그게 그쵸. 거기서 잘 이렇게 주물럭해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떠드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님? 전문 용어를 좀. 예. 이렇게 저기 이게 해가지고요. 이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고 이제 그거를 엑셀로 보낼 수가 있어서 근데 엑셀로 이제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야, CO2까지 나오네요. 근데 CO2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하나하나씩 제가 이건 넣어야 되는 그것도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아직 그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이제 임팩트라고 영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TSB라고 테크놀로지 스트래티지 보드라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 BRE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건설 기술 연구원 뭐 이런 데하고 이제 쿵짝해서 이제 이거를 만든 거죠. 아 이게 그 협력을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되게 좋은 게 한 번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하고 CO2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호환이 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기본으로 아우르는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제 뭐랄까 필라소피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건설 이제 뭐 협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CIOB나 뭐 릭스나 뭐 되게 많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프트 랜딩이. 그러니까 이게 다 핀박에 있는 그러니까 베낀 건 아니고 핀박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뭐냐 플래닝 단계를 많이 열심히 하다 보면 실행 단계에서 리스크도 줄어들고 제작업도 줄어들어서 우리는 플래닝에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그 필라소피가 그대로 녹아 있고요. 이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이게 잘 내리려면 이 고도 낮추는 것부터 속력 줄이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바닥에 닿기 전까지가 제대로 돼야 스무스하게 간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설계 단계부터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초반에 이제 얼리 에포트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랙트 타입이라던가 뭐 굉장히 많은 이제 타입들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얼리 에포트를 가능한 걸로 바꿔 가야 된다. 빔을 사용하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영국 건설계가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전부고요. 그리고 BIM이 초반에 모든 거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효율을 입증된 효율로 드리빙을 하자. 어찌 보면 아까 그 리카먼트라든가 그걸 예. 여쭤봤던 그런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예. 봐도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석사도 PM을 하셨고 박사도 PM으로 하셨는데 PM이라는 토픽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큰 이유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보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물럭주물럭 해보고 싶다. 그게 가장 컸죠. 이게 좀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다. 그쵸, 하는 매니지먼트. 그런 게 아, 컸습니다. 매니지먼트의 한글 번역이 주물럭주물럭인 거예요? 오늘 새로 배웠습니다. 영국 박사님이 프로젝트 주물럭이네 우리는 그럼. 그쵸. 네. 프로젝트 주물럭 전문가. 야, 괜찮은데? 예, 네. 죄송합니다. 혹시 석사나 박사 과정에 예. 뭐 PM으로 이렇게 해외? 해외 유학 과정이 뭐 그러니까 박사 과정은요. 네네. 그 저기 메릴랜드에 완전히 순수하게 PM 하나 있고요.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 거기 하나 있고요. PhD요? PhD. 예. 그 다음에 완전히 순수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호주의 RMIT 대학에 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가 세계 최초로 PhD, 그런가요? 네, 저기 닥터 디그리 코스 있다고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DBA도 있고 네, PhD도 있어갖고 아, 저 PhD. PhD.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예. 메릴랜드 있고. 예, 오케이. 메릴랜드 있고 RMIT 있고. 국내에서 학위 받는 거하고 해외에서 학위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 차이지 뭐. 예, 영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간단하네요. 영어 차이 아니 아니 중국에도 있어요. 뭐 한 박사님이나 우리 김 박사님이나. 아, 저는 아직 박사 아닙니다. 아니 뭐 박사과정 끝냈으면 이미 박사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년 이맘때 박사 되신다면서요. 내후년. 네, 빠르면. 그 논문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그게 곰곰이 진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게 없었구나. 아 어려운 게 너무 많았는데요. 그 조바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행 학습 연구, 리터러처 리뷰를 이제 하는 단계에서 네. 거기서 이제 리서치 갭을 뽑아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읽을 땐 좋았는데 막상 주제를 정하고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는데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 이유도 3년 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3년에 해야지 하고 갔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쓰려니까 머릿속엔 그런 거 있지 안 풀리지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되겠지.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혹시 뭐 남는 주제 없어요? 제가 이제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아, 이미 뭐 주제 정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안 정했어요. 남는 주제 있으면 좀 프로젝트 주물럭 됐고요. 앞으로 뭐 한국에 계실 거예요? 앞으로 뭐 향후 영국에? 계획 마지막으로. 저 좀 꽂아주시고 빌어주시고. 끝까지 전문 용어를. 저 글쎄 일단은 영국 저 박사학위 공부하는 데서 강사 기회가 조금 있어서 하신다고, 일단 예. 한 학기 하고요. 공식 타이틀이 뭐예요? 무슨 프로페셔널이에요? 겸임 아니, 아니 그게 프로페서. 아니에요. 리서치 어시스턴트. 리서치 예. 어시스턴트. 연구. 예. 이 급여는 괜찮아요? 돈 주겠죠. 예. 아직 급여도 협의 안 하고 계약부터 한 1월달에 가서 일단 예. 예. 저는 뭐 노예 계약을 하도록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요. 노예 계약까지. 내년에 그 5월달에 PMI EMA 글로벌 콩그레스가 런던에서 열리거든요. 아 예, 정말요? 올해 두바이에서 했고 내년에 영국 근데 BIM 런던인데 이거 갖고 하면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놀러 가자고. 아, 예. 네, 오시죠. 런던에 콩그레스 갔다가 버밍엄으로. 비행값이 비싸서 가겠나? 왜 그러세요? 그 연봉이. 네. 됐고요. 이제 9시네.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요. 영국으로 잘 돌아가시고, 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저희 방송에 또 출연을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두 분도 수고하셨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했고. 예. 자, 그러면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